중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21세기 들어 중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급격한 변화를 이뤄왔습니다. 단순한 제조업 국가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한 중국은 이제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핵심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수많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앞으로의 10년은 더욱 흥미진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마치 거대한 강물과도 같았습니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연평균 두 자릿수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빈곤에서 벗어나 중진국의 위상을 확보했고 지금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성장의 모멘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 2025, 1대1로 전략 등 굵직한 국가 정책들은 중국이 단순한 제조업, 국가를 넘어 기술 혁신과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와 디지털 경제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는 중국의 미래 전략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변화는 더욱 드라마틱합니다. 과거 국유기업 중심의 계획 경제에서 점진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민간 기업들의 역할과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탄생했고 이들은 이제 세계 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미래가 순탄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인구 고령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미중 무역 갈등 등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중국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들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중국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오지, 우주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쟁하고 있으며 때로는 앞서 나가기도 합니다. 이는 중국이 단순한 모방과 추격의 시대를 넘어 혁신의 주체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10년 중국은 전 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경제, 기술, 사회 전반에 걸친 중국의 변화는 단순히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거대한 물결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적 배경.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경제 성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1978년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 이후 중국은 급속도로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과거의 계획 경제에서 벗어나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하면서 중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980년대로 농업개혁과 경제특구 설립을 통해 초기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 중심의 산업 정책을 펼치면서 급격한 변화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기 시작했으며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00년대로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중국은 연평균 10% 가까운 놀라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내수시장 확대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현재의 상황으로
보다 질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혁신과 첨단 기술 중심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지,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세계 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도약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심각한 도전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인구 고령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지역 간 경제 격차 등은 중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은 중국 경제에 큰 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도전을 인식하고 쌍순환 전략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수시장 확대와 기술 자립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중국의 장기적인 국가 발전 전략을 의미합니다. 경제 성장의 과정에서 중국은 수많은 도전과 기회를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경제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중국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시진핑 정부의 정책 변화. 중국의 경제 판도는 최근 몇 년간 언프레시덴티드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현 정부는 매우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 개혁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시스템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2012년 이후 시진핑 주석은 신경제 정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했습니다. 과거 덩샤오핑 시대의 개방 정책과는 다른 더욱 통제적이면서도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국 자본 유치나 수출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자국 기술과 혁신에 기반한 내생적 성장 모델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은 이 시기에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지원은 중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잘 보여줍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기술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영역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시진핑 정부는 공동 부유 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대규모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 억제, 그리고 중산층 육성 정책 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접근입니다. 민영 기업에 대한 인식 또한 크게 변화했습니다. 과거에는 국유기업 중심이었던 경제 구조에서 점진적으로 민영 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 제정된 민영경제촉진법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적인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시진핑 정부는 쌍순환 전략을 통해 국내 소비, 시장 확대와 기술 자립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국내 경제 역량을 강화하려는 매우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정책은 매우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글로벌 경제 환경과 국내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민영 기업의 부상. 중국의 경제 풍경은 지난 수십 년간 극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 국영기업 중심의 경직된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들의 역동적인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중국 정부의 점진적인 경제 개혁 정책의 결과입니다.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기업들은 중국 경제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글로벌 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 영역에서 이러한 민영 기업들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혁신적입니다. 민영 기업의 성장은 중국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도시 일자리의 80% 이상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근간이 이미 민간 기업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 경제 전략에서 민영 기업의 역할은 이제 더 이상 보조적이지 않고 핵심적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민영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기업가 정신을 장려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분야에서 민영 기업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 민영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중국 민영 기업들의 약진은 세계 기술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과 혁신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이 존재합니다. 중국의 민영 기업들은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 탄력성과 적응력은 중국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핵심 동력입니다. 앞으로 10년 중국의 민영 기업은 더욱 글로벌화되고 혁신적인 모습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진행형인 경제적 현상입니다. 중국 민영 기업의 성장은 단순한 경제적 현상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영 기업의 성장 동력. 중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민영 기업의 성장은 마치 거센 바람이 대지를 뒤흔드는 것과 같은 역동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중국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의미합니다. 민영 기업들은 국가 주도의 경제 시스템에서 점차 독립적이고 혁신적인 주체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 성장의 근본적인 원인은 개혁개방 정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덩샤오핑이 시작한 경제개혁은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국유기업 중심의 경직된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고, 이는 민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민영 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기업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뒤흔들며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 글로벌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민영 기업의 혁신 능력을 인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그들의 성장을 지원했습니다. 세금 감면, 금융 지원, 기술 개발, 지원 등 다각도의 정책은 민영 기업들이 더욱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 대한 개방적 태도도 중요한 성장 요인이었습니다. 중국의 민영 기업들은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같은 기업들은 국제 시장에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주목받으며 중국 민영 기업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의 변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대학들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는 교육 과정을 도입했고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민영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민영 기업 성장은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합니다. 국가 주도의 경제에서 시장 중심의 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지원과 규제 완화. 중국 정부의 민영 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은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과거에는 국유기업 중심의 경직된 경제 시스템이 다모넌트했지만 최근에는 민영 기업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경제 정책의 변화를 넘어 중국 전체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의미합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는 민영 기업들에게 더욱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 금융 지원, 행정 절차, 간소화 등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민영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넘어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핵심 전략입니다. 금융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과 각 지방정부는 민영 기업들에게 저금리 대출과 신용 보증을 제공하며 특히 첨단 기술 분야와 혁신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국유기업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 더욱 개방적이고 유연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규제 완화 측면에서도 중국 정부는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적 진입 장벽을 낮추며 민영 기업들이 더욱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더욱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의 핵심은 기업가 정신을 존중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민간 경제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제 민영 기업을 경제 발전의 방해물이 아닌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중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년 창업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단순한 제조대국을 넘어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무역 전쟁과 민영 기업의 역할. 2018년 세계 경제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갈등을 넘어서 글로벌 산업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중심에는 수많은 중국 민영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었고 그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생존 전략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상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민영 기업들은 초유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화웨이와 같은 첨단 기술 기업들은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고 핵심 부품 조달에 제한을 받으면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중국 민영 기업들은 이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 분야에서 자체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 전략을 넘어 중국 기업들의 장기적인 기술 자립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에 집중하는 전략도 병행했습니다. 거대한 중국 내수 시장을 활용하여 해외 의존도를 줄이고 내부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대표적인 민영 기업들은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을 확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도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민영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 세제 혜택, 기술 인프라 구축 등 다각도의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회복력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전략적 접근은 민영 기업들이 무역 전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민영 기업들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단순한 위기가 아닌 도전의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기술 혁신, 내수 시장 확대,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맞물려 오히려 더욱 강건해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은 중국 민영 기업의 놀라운 적응력과 회복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무역 전쟁의 배경, 21세기 초반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든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갈등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국제 정세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두 거대 경제 강국 사이의 긴장감은 오랫동안 축적된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국은 장기간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기술 발전을 위협으로 인식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 이전, 불공정한 무역 관행 등은 미국 정부와 기업들의 큰 불만 요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러한 불만은 구체적인 무역 제재로 표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7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상품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공식적인 무역 전쟁에 막을 올렸습니다. 초기에는 태양광 패널, 세탁기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로 시작했지만 점차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중국 또한 즉각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양국 간 무역 전쟁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한 경제적 우위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 했고, 중국은 자국의 경제적 주권과 성장 동력을 지키려 했습니다. 화웨이와 같은 첨단 기술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의 양상을 띄었습니다. 무역 전쟁의 경제적 파장은 양국에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습니다. 미국 농부들은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중국 역시 수출 산업과 제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경험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은 혼란에 빠졌고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2020년 1월 양국은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잠시 긴장을 완화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상품 구매를 늘리고 미국은 일부 관세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일시적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잠시 숨고르기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무역 갈등에 새로운 차원의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의료물자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바이러스의 기원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대립을 넘어
21세기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양국의 갈등은 앞으로도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영 기업의 대응 전략.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던 2018년부터 중국의 민영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매우 치열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웨이와 같은 대표적인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국내 기술 자립과 내수 시장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핵심 부품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하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중국 민영 기업들은 자체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구개발 R&D 투자를 대폭 늘리면서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역 다변화 전략도 중요한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새로운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특히 1대1로 전략과 연계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국내 시장 강화 전략 또한 중요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내수 시장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고 중국 정부의 국산화 정책과 맞물려 국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했습니다. 인재 양성과 기술 혁신에도 큰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국내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을 강화하여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체 연구소를 설립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공급망 재구축도 중요한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벗어나 중국 내부와 우호적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제재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정부와의 협력 또한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많은 민영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며 국가 전략과 보조를 맞추었습니다. 특히 기술 자립과 혁신을 위한 국가 정책에 발맞추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다각도의 대응 전략을 통해 중국의 민영 기업들은 무역 전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단기적 위기를 넘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글로벌 경제의 복잡한 지형에서 중국은 기술적 독립을 향한 야심찬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전략을 넘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전략입니다.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체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미국의 기술 제재와 무역 압박은 중국이 기술 자립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화웨이와 같은 첨단 기술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중국 정부는 기술 자립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 전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이러한 기술 자립 전략의 핵심 영역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과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여 반도체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며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술적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역시 중국의 기술 자립 전략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스마트화와 자동화를 위해 로봇 기술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로봇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닌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바이오 산업 역시 중국의 기술 자립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중국은 바이오 기술의 중요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첨단 유전자 치료, 신약 개발, 바이오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체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자립 전략은 단순한 경제적 목표를 넘어 국가의 전략적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괄적인 노력입니다. 중국은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 수동적 수용자에서 적극적인 주도자로 전환하려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기술 자립은 막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혁신, 그리고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중국이 이러한 도전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세계 기술 패권의 중심에 서 있는 반도체 산업은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입니다. 미국의 첨단 기술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끊임없이 자국의 반도체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발전을 넘어 국가 안보와 기술적 자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국가 자본을 투입하여 반도체 생태계를 근본부터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 펀드를 통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술력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국의 SMIC와 같은 반도체 제조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중국은 현재 7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더 미세한 공정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기술 자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중국의 전략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에 매시브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수만 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를 대폭 확충하고 해외 유학생들의 귀국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제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은 현재 수량 측면에서는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지만 첨단 기술 영역에서는 여전히 미국과 대만, 한국 기업들에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빠른 기술 학습 능력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 내에 반도체 산업에서 획기적인 브레이크 스루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전략적 지원, 거대한 내수 시장, 풍부한 인적 자원 등이 중국 반도체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추격을 넘어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의 의지는 매우 강력하며 이는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봇 산업은 21세기 가장 혁신적이고 잠재력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이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로봇 산업 투자는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의 접근입니다. 정부는 제조업 자동화와 첨단 기술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강 델타와 주강 델타 지역의 로봇 클러스터는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로봇, 연구 및 생산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의 로봇 기술은 제조, 의료, 농업, 우주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 분야에서는 정밀 수술 로봇을 개발하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 고도의 자동화 로봇을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의 성장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가 경제 전략의 핵심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통해 로봇 기술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선정하고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로봇 기술 분야에서 중국이 글로벌 리더로 부상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시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중국은 전 세계 산업용 로봇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그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전자, 배터리 산업 분야에서 로봇 활용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그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의 융합은 중국 로봇 산업의 또 다른 핵심 경쟁력입니다. 중국의 주요 기술 기업들은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로봇에 접목시켜 더욱 지능적이고 자율적인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반복 작업을 넘어 복잡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로봇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국 로봇 산업은 여전히 몇 가지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 고급 인재 부족, 원천 기술의 한계 등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 의지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21세기의 생명공학 영역은 전례 없는 급격한 변화와 혁신의 물결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건강과 미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바이오 산업은 현재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발전 분야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으로 선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연구, 정밀 의료 분야에서 놀라운 속도로 기술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 클러스터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매우 공격적인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CRISPR-Cas9 기술을 활용한 유전자 연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인간 질병 치료와 농업 혁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병 치료와 암 연구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국제 학술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파격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연구개발 지원금, 첨단 바이오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바이오 스타트업의 급격한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염병 대응 능력 역시 중국 바이오 산업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 이후
백신 개발과 진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에 있어 중국의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바이오 기술의 융합은 중국의 새로운 미래 전략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 정밀 의료 솔루션 등은 중국 바이오 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인류 건강에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 민영경제촉진법은 마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습니다. 이 법률은 단순한 법적 문서를 넘어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수많은 민간 기업들에게 이 법은 새로운 희망의 빗줄기와도 같은 의미를 지녔습니다. 법의 핵심은 민영 기업들에게 더욱 평등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자금 조달, 세제 혜택, 시장 진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영 기업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재정적 측면에서 이 법은 민영 기업들에게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은행들은 이제 민영 기업의 대출을 더욱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이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법률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민영 기업들의 혁신을 장려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개발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이 더욱 과감하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시행이 모든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민영 기업들은 국유기업과의 경쟁, 복잡한 규제,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중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 법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림자에 가려있던 수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이제는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민영 기업들의 잠재력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영경제촉진법은 중국 경제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근본적인 법적 장치였습니다. 국가 주도의 경제에서 시장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법은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민영경제촉진법은 중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민간 기업들의 발전을 위해 매우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단순한 법적 조치를 넘어서 중국 경제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법의 첫 번째 핵심 조항은 민간 기업의 투자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합리한 간섭과 제재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많은 민간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혁신과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조항은 금융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률은 민간 기업들이 더욱 쉽게 대출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중요한 조항은 세금 혜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에게 다양한 세제 지원을 약속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 기업과 신흥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게 더욱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법률은 또한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에 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유기업과 민간 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모든 기업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의미하는 매우 혁신적인 접근입니다. 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간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적 테두리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가 곳곳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중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2018년 이후 중국의 민영경제촉진법 시행은 기업 생태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는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전체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은 이 법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 시행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민영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국유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자금 조달 환경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민영 기업에 대한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보다 유연한 금융 지원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세금 감면, 행정 절차 간소화,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광둥성의 혁신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민영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더욱 과감한 기술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법 시행 후 나타난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기업들은 더욱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국제적 수준의 지배구조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정부의 규제와 간섭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엄격한 규제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영경제촉진법의 시행은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기업들은 더욱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이는 중국 경제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 변화 속에서 민영 기업의 성장은 사회 전반에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 국유기업 중심이었던 중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서서히 변화하면서 민간 기업들은 새로운 사회적 역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현상을 넘어 중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민영 기업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유기업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민영 기업에서 자아실현의 기회를 찾으려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사회 문화적 가치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심각한 도전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민영 기업들은 여전히 복잡한 정부 규제와 불투명한 제도적 환경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국유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 조달, 정책적 지원, 시장 진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여전히 불평등한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욱이 기술 혁신과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투자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민영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과 인적 자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그에 따른 리스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는 중국 민영 기업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사회적 인식 측면에서도 여전히 많은 도전이 존재합니다. 일부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민영 기업의 급격한 성장을 여전히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에 대한 충성도 측면에서 끊임없는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시선은 민영 기업들의 성장에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최근 민영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유기업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민간 기업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민영 기업의 성장은 중국 사회에 긍정적이면서도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인식, 제도적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국 민영 기업들이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국의 현대 사회에서 민영 기업에 대한 인식은 극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 국유기업 중심의 경제 체제에서 점차 민간 기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된 이 여정은 매우 흥미롭고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민영 기업을 매우 불신하고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사회주의 이념에 깊이 뿌리박힌 중국 사회에서 사기업은 마치 자본주의의 불순한 요소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민영 기업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임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사회적 인식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단순한 영리 추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대중의 인식 변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더욱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민영 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민영 기업은 혁신과 기회의 상징이며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대변하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대학생들과 청년 창업가들은 민영 기업을 꿈과 열정을 실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도 이러한 인식 전환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민영 기업의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영경제촉진법과 같은 법적 제도는 민영 기업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신뢰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인식 변화가 단순히 경제적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가들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존경받는 사회적 계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혁신성, 창의성, 사회 공헌 정신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중국 사회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는 계속될 것이며 민영 기업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혁신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중국의 민영 기업들은 지난 수십 년간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부딪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입니다. 많은 민영 기업들이 국유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적 제약과 더불어 정부의 규제 환경 또한 민영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독점, 금지법 등 복잡한 규제의 틈바구니에서 끊임없이 생존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은 거대 기업들조차도 최근 몇 년간 강력한 규제의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민영 기업들은 혁신적인 접근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제적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자금 조달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해외 투자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 유치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은 이들에게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 역시 중요한 해결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영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면서 자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개발함으로써 정부의 규제와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의 관계 개선 또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많은 민영 기업들이 정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기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인식되기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글로벌 시장 진출도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 민영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새로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일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 육성과 조직 문화 혁신에도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유연하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중국의 경제와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계 여러 전문가들은 중국이 앞으로 겪게 될 변화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이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급격한 더블 마이너스 디저 성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지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은
중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산업 구조 측면에서 중국은 첨단 기술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자립을 위한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중국의 위상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새로운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1대1로 전략을 통해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확장을 넘어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도 중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고령화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대한 중산층의 소비력 증가와 디지털 경제의 성장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색 경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도 중요한 축을 형성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탄소 중립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친환경 기술 개발에 매시브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향후 10년 중국의 경제와 산업 전망은 불확실성과 기회가 공존하는 복합적인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혁신, 기술,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새로운 발전 모델을 추구하는 중국의 모습은 글로벌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을 주목 깊게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은 마치 거대한 강물과도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자랑하던 중국 경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압도적인 성장세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둔화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가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는 노동력 공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인구학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중국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 경제에서 혁신주도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완전한 우위를 점하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내수 시장의 성장은 중국 경제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입니다. 중산층의 확대와 소비 패턴의 변화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은 전통적인 경제 모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향후 경제 성장의 새로운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은 중국 경제 성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국제 정치적 긴장은 중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상당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도전 요인들은 중국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문제 역시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글로벌 움직임 속에서 중국은 전례 없는 경제적, 환경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투자, 친환경 기술 개발,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로의 전환은 향후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혁신과 적응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얼마나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일 것입니다. 중국의 미래를 조망할 때 전 세계의 경제 지형에서 그들의 위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제조업 기지였던 중국은 이제 혁신과 기술의 선도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오지통신, 전기자동차와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은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에서 중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의 위치를 점차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경제적 경쟁 속에서도 중국은 자국의 기술 생태계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과의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1대1로 정책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에서의 발언권 확대, 신개발은행 설립 등을 통해 중국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중국은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웨이,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기업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는 중국이 단순한 제조업 국가를 넘어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내수 시장 또한 글로벌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억의 인구와 급성장하는 중산층은 세계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 내수 시장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는 여전히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인구 고령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 글로벌 정치적 긴장 관계 등은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전략적 대응과 기업들의 혁신적 접근은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10년 동안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술 혁신, 내수 시장의 성장,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 등을 통해 중국은 단순한 제조업 국가를 넘어 진정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은 놀라운 경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해 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며 끊임없이 혁신을 추구해온 중국의 여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더욱 복잡하고 도전적인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중국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기술 혁신, 인적 자본 투자, 그리고 제도적 유연성이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민간 기업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의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측면을 넘어
사회 전반의 혁신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술 자립은 중국의 미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등 첨단 분야에서 자주적인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제관계에서도 중국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중국은 더욱 현명하고 유연한 외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팽창을 넘어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구조 변화 역시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출산율 저하, 노동 인구 감소, 사회보장 시스템의 압박 등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교육과 인재 양성은 미래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환경과 지속 가능성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글로벌 노력 속에서 중국은 친환경 기술과 산업 구조 전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미래는 불확실성과 가능성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풍경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글로벌 변화의 중심에서 중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아가야 할 길은 복잡하고 도전적인 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중국은 앞으로 더욱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첫째, 정부는 민영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금융 지원과 기술 혁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기업들은 기술 혁신에 더욱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산업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에 과감히 자본을 투입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기술 교류와 협력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폐쇄적인 접근보다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데이터 관련 법규를 더욱 명확히 하고 기업들은 윤리적이고 투명한 데이터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중국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인재 육성에도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와 기업은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창의적이고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데 투자해야 합니다. 단순한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탄소 중립을 향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어 친환경 기술과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기업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도한 규제나 통제가 아니라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미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응이 아닌 전략적 사고와 유연한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변화에 대한 민첩성과 적응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될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핵심 전략은 지속적인 학습과 역량 개발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은 단일 기술이나 전문성으로는 대응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디지털 기술, 외국어,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복합적인 역량을 축적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의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는 기술 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관점에서는 더욱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혁신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이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고수하기보다는 새로운 기술과 시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첨단 기술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투자와 인재 확보가 필요합니다. 인재 양성과 조직 문화 혁신 또한 중요한 전략입니다. 기업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직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의 혁신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단순히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인 파트너십과 협력 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해외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재무적 관점에서도 신중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각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단기적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중요합니다. 결국 미래를 대비하는 핵심 전략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학습하며 혁신을 추구하는 유연한 마인드에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모두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진화하고 적응하는 자세가 미래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